제한된 범위는 이따가 볼 거고요. 지금은 그냥 다 아는 거니까 볼게요.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이렇게 봐봐. y는 ax제곱, y는 ax제곱 플러스 n, y는 ax-m의 제곱 플러스 n. 에이씨 이거 y는 ax-m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있으면 이게 꼭지점이 뭐냐? 0,0이죠? 꼭지점이 0,n, 꼭지점이 m,0, 꼭지점이 n,n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꼭지점이 이거고요. 이거 다 알지? 반대로 니네가 식 세울 때 이 a 빼먹으면 안 돼요. 식 세울 때 꼭지점이 0,0이다. 그럼 이렇게 세울 수 있지? 꼭지점을 보고 반대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알고 있죠? 이거.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꼭지점이 나오는데 식을 못 세우면 안 돼. 그러면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그릴게. 다 그리진 않을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여기가 m, n이라고 쳐볼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있고, 여기 위로 볼록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은 앞으로 계속 똑같아. 물론 함수가 아닌, 뭐 예를 들어 원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나 막 이런 거. 근데 거기서, 일단 삼각함수도 함수지. 삼각함수 함수잖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아직 안 배웠지만 흔히 배우고 있지만 삼각함수 다 배웠고. 봐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뭐 2차 함수, 1차 함수, 그 다음에 또 분수함수, 무리함수, 뭐 이런 것들. 모든 함수가 있고, 함수가 아닌 거는, 고등학교 때 함수 아닌 거는 뭘 배우는 거냐면, 타원, 쌍곡선, 포물선. 이거는 기하 벡터를 배워야지 배웁니다. 기하 벡터를 선택을 안 하면 나중에 안 배워. 니네는 안 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겠지. 또 써먹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함수가 아닌 건 일단 번외로 치고, 함수라는 거는 다 y는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2차 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1차 함수는 또 y는 mx 플러스 n 돼 있고, 3차 함수는 y는 x 3승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삼각함수는 y는 뭐 sin x, cosine x 뭐 이런 거 돼 있고, y는 뭐 루트 x, y는 뭐 절대값 x, y는 뭐 분수함수, 뭐 이렇게 다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뭐의 최대값, 최소값인 거야? y값. 그렇지. y값. 이렇게. 이 말이 생략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이 생략돼 있는 걸 알아야 돼. 봐봐, 이렇게. x가 m이라는 값을 가질 때 y라는 y값에 최대값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맥시멈 해가지고 m 쓰고요. 라지 m 쓰고요. 최소값은 미니멈에서 n을 쓸게. m. 이렇게. x가 m이라는 값을 가질 때 y의 최대값. 그래. 이거 최대값. 이렇게 최대값. 뭐 예를 들어서 뭐 m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y의 최대값. x가 m 하지 말고 x가 뭐 알파라는 값을 가질 때 y의 최대값 m. x가 알파라는 값을 가질 때 y의 최소값 스몰 m. 이렇게 이것을 갖는다.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를 낼 때는 이 부분까지를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생략을 해. 문제에서는 그냥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다고.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말고 여기서 최대값이라는 거는 y의 최대값을 얘기하고 y의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부분을 생략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문제에서 생략을 안 하고 이렇게 낼 때가 있어요. x가 몇일 때 도대체 최대값 몇을 갖니? x가 몇일 때 최소값 몇을 갖냐? 이렇게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확인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는
요 앞에 요 말이 생략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요 부분이.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차 함수를 잘 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는 y가 끝없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없다기보다는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지. 무한히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표현은 최대값은 없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은 없는 것보다는 구할 수가 없는 거지. 무한히 크다. 최대값. 그렇지만 이 2차 함수에서 가장 이 2차 함수에서 y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야? n인지 알겠어요? n? 즉 x가 몇일 때? x가 m이라는 값을 가질 때 y의 최소값은 n이다. 이렇게 되는 건지 알겠어요? 위로 볼록일 때는 한없이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이 x가 m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건지 알겠어요? 또 위로 볼록일 때는 x가 m이라는 값을 가질 때 최대값 n이 되는 건지 알겠어요? 최대. 계속. 그럼 결국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꼭지점인지 알겠어요? 이게 꼭지점인지 알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y는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왔어. 그럼 당연히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겠냐? 이렇게 정리하겠지. 막 정리했어. 그래서 x-2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러면 x가 몇일 때? x가 2일 때 얘가 아래로 볼록이면 최대값 5를 갖는다. 물론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y의 최대값. 알겠어요? 또 x가 2라는 값을 가질 때 a가 이제 양수일 때 a가 음수면 이게 위로 볼록이니까 이게 최소값이군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x가 2일 때 위로 볼록이니까 y의 최대값은 5가 되겠다. 이렇게 꼭지점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렇게 풀면 그냥 그만인 거고요. 더럽게 쉽고요. 다 그냥 단순하게 풀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식 세우기를 연습하는 거잖아. 이렇게 꼭지점이 나오면 바로 식을 세우죠. 그럼 꼭지점의 역할을 해주는 게 뭐야? 꼭지점의 역할을 해주는 게 꼭지점으로 직접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만 볼게요. y는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b 이것이 x 이꼴 빼기 1에서 최대값 14를 갖는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풀이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은 풀이야, 이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하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얘를 보고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식을 세우는 게 더 좋겠냐? 그러니까 문제마다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식을 세워서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야. 얘가 꼭지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y는 최고차 계수는 몇이야 지금? 빼기 4 가로치고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4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거?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a하고 b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이걸 미련하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다 고쳐가지고 푸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거. 이해 갔어요? 뭔 말인지 알지? 이게 미친, 이게 묶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x 반의 제곱 4분의 a제곱 빼기 4분의 a제곱 더하기 2b 해서 완전히 이거 이렇게 푸는 건 정신 나가는 거지. 알겠어요? 우리가 꼭지점이 나오면 항상 식을 세우는데 이게 꼭지점의 역할을 하는 건지 알겠어요? 그럼 꼭지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냐? 이렇게. 봐봐. 이런 거 있잖아. 축이 x는 m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꼭지점의 x좌표인지 알겠어요? 꼭지점의 x좌표. 그리고 나서 최대값은 3이야. 그럼 꼭지점이 m,3이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꼭 꼭지점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꼭지점의 x좌표는 x좌표를 따로 주고 y좌표는 또 y좌표 따로 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고 꼭지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게 뭐야? 축이죠. 또 하나는 뭐야? x는 m보다 클 때 증가하고 x는 m보다 작을 때 감소한다. 그러면 그게 꼭지점의 x좌표인지 알겠어요? 이게 m이 x는 m보다 클 때 감소하고 x는 m보다 작을 때 증가한다. 이게 꼭지점의 x좌표인지 알겠어요? 요거에 해당하는 게 꼭지점의 x좌표고
x 이퀄 m에서 뭐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여기 또 꼭지점에 x 잡혔는지 알겠어요? 방금처럼? 그 다음에 뭐 최대값 m을 갖는다. 최대값 m을 갖는다. 최소값 m을 갖는다. 그럼 요게 꼭지점에 y 잡혔는지 알겠어요? 요게?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요게 y 잡히고. 이런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거꾸로 식을 세워서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y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ax 빼기 2의 최대값은 10이다. 이렇게 줬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까? 그러니까 무조건 꼭지점으로 식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내가 풀 때 꼭지점에 x좌표만 주어지거나 y좌표만 주어지면 완전 제곱을 만들어서 푸는 것도 괜찮고 그걸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푸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완전 제곱을 만들어서 푸는 게 편하면 그렇게 풀고 나는 그냥 그렇게 안 풀고 이게 나왔으니까 최고차니까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얘는 모르죠? 최대값 10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전개해서 얘랑 비교할 거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별로 좋진 않아. 그지? 이거 전개하면 막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m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0 해서 뭐 오히려 좀 불편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꼭지점에 y좌표가 주어질 때는 좀 불편합니다. 꼭지점에 x좌표가 주어질 때는 괜찮아. 왜냐하면 꼭지점에 x좌표가 만약에 마이너스 2다. 그럼 이렇게 풀고 얘를 모른다. 그러면 얘는 전개했을 때 이게 1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건 좀 괜찮은데 알겠어요? y좌표일 땐 그냥 푸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풀면 됩니다.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2ax 맞아요? 반의 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a 제곱 빼기 2 이렇게 만들면 10이다. 그럼 얘가 10이다.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건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연락을 푸세요.